사퇴를 요구하는 도의원을 향한 홍준표 지사의 막말 파문이 양측의 고소고발로 비화되며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의원 2명의 사무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쪽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가 높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요금 인하에는 인색하고 회사 매각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선호 불황으로 침체된 거제시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이 결국 양측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야권은 도지사의 자질론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에 나섰고 도지사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려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사퇴를 요구하는 여영국 도의원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갑니다. 아니, 난 한 번에 책임만 져보세요. 그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국제들이 못 때문인 것 때문에. 한 2년간 단식해봐, 2년. 여 의원은 쓰레기 발언을 문제 삼아 홍 지사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야권은 주민소환 불법 서명 측근 개입과 자질론을 내세우며 홍 지사 사퇴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망언 실언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자숙해야 될 사람이 거의 뭐 심신이 상실된 상태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홍준표 경남지사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갑질 행포로 하는 무례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는 또 정장수 비서실장을 통해 여영국 의원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김해시 의회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원의 사무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해시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의원 2명의 사무실과 자동차. 최근 김해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김해시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은 상태. 새누리당 경선 결과 모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다른 의원이 출마해 당선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의원 2명은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한 지역신문 대표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현재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용증까지 쓰며 빌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내사 그 창문조사 했었고, 그래 이제 뭐 압수하고 이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봐야지. 민의의 전당이라는 시군의회가 자리 다툼을 둘러싼 추문에 휩싸이면서 주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경남 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비리에 대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김한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의장단 선거 과정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드는데요. 이 때문인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당기 순이익은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큰 이득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하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먼저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당 2.26원, 수도권과 경북, 충청권 등 대부분 지역이 이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만 더 비쌌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요금이 비싼 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소외 지역에 배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창원 외에 어떤 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향후 어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계속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 투자는 오히려 9개 시도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창원과 김해에 집중됐습니다. 3년 동안 배관 투자 재원 약 800억 원 가운데 통영과 밀양 등 소외 지역에 쓰인 돈은 325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조성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금 인하 요인들이 점차 발생할 수 높아진다는 거죠.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너지의 단기 순이익은 1,300여억 원, 전국 33개 도시가스 업체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단기 순이익과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경남에너지가 공급하는 64만여 가구를 합쳐 연간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대표이사 2명에게 지급한 임금 16억 원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 등은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인하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에너지 매각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요금 논란에다 매각설까지 나오면서 공공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너지 매각설에 대해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대 주주인 경남테크가 보유한 주식 30.9%와 사모펀드사 27.7% 등 1, 2대 주주의 지분을 팔기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진상장 폐지를 한 것도 매각을 위한 게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이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매각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사를 선정했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은행한테 이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최대 주주인 정현욱 경남에너지 대표는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너지 측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사의 매각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건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이나 또 다른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극대화를 위해 가스 공급 확대를 최소화하는 등 공적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투자의 문제, 소비자를 위한 투자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보다도 또 퇴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스 공급이라는 공적 책임 때문에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받는 도시가스 업체. 요금 논란의 매각설까지 겹치면서 향토 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거제시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추천 공문을 보내고 렌트카 이용 고객에도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를 찾은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에 내립니다. 거제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의 한 장소. 하루 15,000원이면 거제의 관광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 여기 왔는데요. 이제 시원한 바닷바람 보고 이제 또 외도 한번 가서 애기랑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해금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올여름 휴가지. 해금강을 지나 외도에 도착하면 이국적인 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73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외도라는 섬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꼭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로. 한 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은 모두 700만 명. 거제시는 올해 1,000만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이 2박 3일 머무를 경우 숙박비와 식비, 레저 활동비까지 모두 9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할 때 1인 30만 원, 1,000만 명이면 3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관광객의 렌트카 비용을 20% 할인하는 등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봄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났던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조개류 독소를 검사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개류 독소는 지난 3월 거제 앞바다에서 검출된 뒤 경북 포항 앞바다까지 확산했고 창원시 앞바다에서 기준치를 12배 넘는 독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남 지역 서민 자녀 기숙사인 남명학사가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끝나면서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10월에 남명학사를 착공해 2018년부터는 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재경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 등 영남권 5곳은 재경 기숙사가 없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130여 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다음 달까지 모두 철거됩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시범사업 뒤 확대 의견을 삭제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모든 학교의 우레탄 트랙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긴급 입찰 등 최대한 빨리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다음 달까지 철거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16개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의창은 김기훈, 창원 성산은 허성무, 마산 회원 화기남 등 13개 지역구를 20대 총선 후보가 다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은 고재성 경남도당 조직국장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김태환 이원산업 대표, 양산갑은 강상인 양산 상공업 연합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창원시 체육회와 창원시 생활체육회가 합친 통합 창원시 체육회가 오늘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 창원시 체육회는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81개 종목단체 중 21개 종목을 오는 9월까지 통합해 60개 종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대산면 일대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대산면 제동리 국도 25호선 주변에 2,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정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하고 경상남도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33도 이상의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가 합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팀이 최근 15년 동안 전국 지상관측소 57곳의 폭염특보 발령 일수를 분석한 결과 합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